다음으로 이제 최저임금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목차 말씀드리면서 근로기준법, 뭐 노동법을 통틀어서 대표적인 임금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임금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공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그 요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면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노동의 대가여야 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래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인데요. 첫 번째로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은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업무차,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 뭐 일을 보러 갔어요. 업무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 돈으로 먼저 기름을 주유한 경우 혹은 뭐 회사에 비품이 필요한데 그거를 구입하러 뭐 문구점에 갔는데 그것을 제가 먼저 제 돈을 이용해서 구입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따로 그 총무팀이나 회계팀 이런 쪽에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구를 할 때 영수증을 같이 아마 제출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확인을 해서 그만큼 저한테 동일한 금액을 저한테 입금을 하거나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주는 거기는 한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류비라든지 주유비, 뭐 물품 구입비 이렇게 영수증을 제출해서 돌려받는 경우에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혜적 호의적 금품도 임금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제가 결혼한다 그래서 제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으로 뭐 50만 원을 해요. 근데 사실 그 50만 원은 사장님이 저한테 준 돈이긴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실비반상적 금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대가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직원이 결혼해서 혹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에서 그 지급하는 조의금 이런 것들은 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비반상적 금품, 은혜적 호의적 금품은 모두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제가 뒤에 뭐 통상임금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만 하면 뭐 그게 월급이든 주급이든 뭐 시급이든 뭐 정근수당이든 식비, 교통비 뭐 이름은 어떻게 되든 그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만 하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식비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식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먹는데 그거 영수증을 받아와서 제출하는 경우는 이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식비는 뒤에 통상임금에서 대표적인 예를 보시겠지만 정률적으로 그냥 명목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기본급이 200이고 식비가 뭐 10만 원이다. 그래서 총액 210만 원이라고 하면 210만 원 전액이 다 임금에 해당하는 거다. 식비 10만 원도 이런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 사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앞서서 제가 4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개 원칙이 그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화로 지급을 해야 돼요. 통화불이라고 하고요. 통화불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통화가 아니라 뭐 상품권 혹은 뭐 현물 이런 걸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외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체 예백으로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명절에 명절 상여금 대신 뭐 백화점 상품권, 마트 상품권 이런 걸 대신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라 매월 받는 급여를 내가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 일한다고 해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매월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니라 일한 사람은 저인데 저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저에 대한 채권자한테 지급을 한다든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고요. 그리고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200만 원 일단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예를 들면 계산 실수가 있어서 조금 뭐 부족하게 입금을 했다든지 조금 뭐 많이 지급하는 건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착오에 의해서 조금 덜 지급하는 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사업장은 처음에는 조금 주고 뒤에 뭐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거 안 됩니다. 한 번에 줄 때 전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인데요. 그 정기불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각각의 사업장에 따라 급여일이 상이하지만 어쨌든 그 정해진 급여일에 항상 한 번 이상 꼭꼭 꼬박꼬박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최저임금은 일단 그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임금의 그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8,720원입니다. 근데 본인이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본인 시급이 최저임금이 8,720원을 넘었는지 혹은 안 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나누시면 돼요. 그 분모에는 항상 금액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항상 시간이나 혹은 일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저임금도 그렇고 통상임금도 그렇고 평균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에는 금액, 분자에는 시간 혹은 일.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평균임금은 일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도 주휴수당이 들어갔으니까 분자에도 주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 논란이 있었는데 201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주휴수당과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모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동자분마다 일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상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정근로시간에 일단 5일에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5일을 곱하고 거기에 주휴시간을 더하면 하루에 내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되겠죠. 여기에 4.35주를 곱해야지 내가 한 달 동안 총 얼마나 근무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4.35주가 왜 4주가 아니라 4.35주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달력을 보시면 한 달이 30일 내지는 31일이잖아요. 뭐 2월 같은 경우는 29일인 달도 있지만 근데 그 30일이나 31일이 딱 일주일로 그러니까 7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45 어쩌고 저쩌고 계속 뭐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데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끊는다고 하면 4.35 정도가 돼요. 그래서 4.35 혹은 뭐 4.34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곱해야지 내가 일하는 한 달에 일하는 소정근로 시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1시간씩 식사하고 오시잖아요. 그 식사하고 오시는 1시간이 휴게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면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휴게 시간, 점심 식사하시는 1시간을 빼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는 8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 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과 동일한데 최대는 8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러면 주휴 시간도 똑같이 4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씩 더 연장 근로를 해요. 그러면 나의 1일 근로 시간은 9시간이지만 주휴 시간은 최대가 8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를 9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주휴는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9시간, 209시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통상임금 할 때도 또 나오는 시간인데요. 209시간이 왜 나오는 시간이냐고 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일주 40시간 근무하시는 통상적인 노동자의 경우에 월 소정근로 시간이 209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루 근무 시간이 5일을 곱하면 일주일에 내가 40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주휴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48시간이고 거기에 4.35를 곱하면 208.6시간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반올림을 해서 209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거고 주휴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도 분자와 분모에 모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자를 살펴봤으니까요. 분모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게 이제 그 2018년에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복잡하게 예외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 상여금 그 밖에 준하는 임금, 그러니까 상여금하고 두 번째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줄여서 복리후생적 급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여금하고 식비나 이런 복리후생적 급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전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상여금하고 식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도 모두 포함되는 건데 이게 한 번에 다 포함이 돼버리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은 제가 최저임금 부분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몰아서 2019년부터 몰아서 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씩 조금씩 비율적으로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여금에서 27만 3,372원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식비에서 5만 4,674원 정도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내가 식비를 올해 1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하시면 그 10만 원 중에 5만 4,674원은 제외한 약 4만 5천 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매월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 A씨가 있는데 이 노동자의 급여 구성 항목을 보니까 기본급 170만 원에 상여금 20만 원, 식대 1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과연 총액으로 보면 200만 원이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182만 2,480원보다 한 18만 원 정도가 많으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까요? 근데 앞서서 상여금하고 식대는 조금씩 일부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본급은 일단 그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예외에 해당하는 급여도 아니니까 170만 원 전체가 산입이 됩니다. 근데 상여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27만 3,372원만큼은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받는 상여금이 이미 27만 3,372원보다 적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아예 내가 받는 상여금은 받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계산하는 데는 아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분모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식대도 아까 제가 10만 원 받으면 한 4만 5천 원 정도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만 5천 25원 정도만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A씨가 받는 급여는 총액으로 보면 200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급여는 174만 5천 25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182만 2,480원에 비해서 한 뭐 7만 7천 원 정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그 이상으로 받고 있지만 이 노동자는 매월 7만 7천 원 정도씩 1년 기준으로 하면 한 뭐 80, 90만 원 정도 조금 덜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본인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본인도 이런 경우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못 받아 오셨던 거 3년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셨으니까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를 한 번에 몰아서 산입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산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해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시급이 이제 9,160원을 받는 거고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 월급은 191만 4,44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91,960원이 인상이 된 건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어떤 분이 드로잉을 해주셔서 지우느라고 이제 제가 잠시 멈췄었고요.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91만 4,440원으로 올해 아까 한 182만 2,48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대비 보면 9만 1,96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원래대로면 이 9만 1,960원이 인상된 효과가 모든 노동자한테 골고루 가야 됩니다. 근데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효과가 사용자가 어떻게 임금 구조를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평등하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기본급 190만 원에
식대 1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던 노동자 B씨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1,960원이나 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91,960원이 올랐으면 내년도 내임금도 그만큼 올라서 209만 1,960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대 10만 원 중 내년에 제외되는 금액은 38,288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식대 10만 원 중에 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임금 인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196만 1,711원으로 191만 4,440원보다 이미 5만 원 정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은 91,960원이 인상이 되더라도 노동자 B씨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사실 총액 200만 원을 받아도 이 기본급 200만 원을 받느냐, 혹은 식대 10만 원을 받느냐, 혹은 뭐 상여금을 얼만큼 받느냐, 이런 임금 구조에 따라서 이 91,960원 인상의 효과가 노동자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개혁이 된 거다.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법이 모든 노동자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게 변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내 임금 구성 항목 중에 상여금이 얼마나 구성을 하고 있는지, 식대는 얼마나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2018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개혁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뿐만이 아니라 2023년에도 점진적으로 어쨌든 확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아예 2024년부터는 식대나 상여금도 모두 다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구조를 사실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은 그 총액 200만 원을 받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사실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 바꾸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의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불합리하게 제도가 변경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